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1대1 양자 대결을 펼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갔고 1대1 대결. 자, 이렇게 나왔네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와 1대1로 맞서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54%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이가요, 무려 26에서 35%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경선 캠프를 꾸렸죠. 친명의 색채가 옅은 강하지 않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정서가 강한 민주당에서 야,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네, 외부에서 항상 이 정무적으로 공격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친명 일색이다, 일당 뭐 독재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은 깃발을 내걸 때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겠다. 그리고 탕평을 하겠다. 화합을 이루겠다. 협치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리는데 그 면면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친명이다, 뭐 비명이다 무의미합니다. 왜 정권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단순히 정권을 가져와서 그것을 민주당이 취합니까? 아니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절박함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을 긋고 노선 이런 부분으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민주당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그리고 모두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과 과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지금 민주당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1강 3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골리앗과 세 명의 다윗이 겨루는 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캠프 구성을 하면서 탕평책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명계는 아무 불만이 없을까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경선 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 그리고 전통마저도 파괴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입니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선 통과해서 심지어는 지금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하여튼 경선 룰에서조차 그 다른 후보들을 포용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당원 투표가 오늘 오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도 지켜보겠고요. 끝나면은 뭐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장 강하게 지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선은 들러리 경선이다. 이재명 추대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원 주권 강화 그리고 역선택 우려 때문에 경선을 바꿨다는데 글쎄요. 비명계의 목소리 물론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상대 진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제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심하냐면 이거예요. 지난번 경선에 그 경선 룰대로 하자라는 게 비명계 얘기거든요. 지난번 경선의 경선 룰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들여다보면 지난번 경선 때 1차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완벽하게 이겼고 2차에서도 이겼는데 3차를 갔더니 갑자기 뒤집어지더라. 그런 여지조차도 차단하겠다. 단 하나의 그런 위험스러운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때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다른 후보와의 격차처럼 지금 최근의 격차처럼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겠다. 사실 돌아보면 한 2년 동안 당대표 시절에 당원 당규를 엄청나게 많이 바꿨습니다. 2024년 5월 달에도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무리한 당원 당규 개정. 동아일보 제목
대목입니다,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부정부패로 기소됐을 때 당원권 정지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전에 이미 당원 당규가 다 정비됐더라. 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조금의 여지도 없이 내가 완벽하게 그냥 내가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집착처럼 보이는 게 비명계의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까 제가 1강 3약이라고 그랬는데 3김 체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은 1강 체제가 끝까지 갈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경선을 치르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 남겼잖아요. 요번에는 혹시 이 3김들이 그런 공격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너무 1강 체제여서? 어떠세요? 뭐 1강 체제여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거의 다 세상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리스크를 가지고 공격할 만한 소재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경선 룰 가지고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경선 룰을 만들다 하더라도 모든 후보가 만족할 만한 경선 룰을 만들기는 어렵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게 독출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룰을 만들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권리당원의 숫자가 현격하게 늘었다라는 것. 또 역선택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2017년도에 국민선거인단을 2월 중순부터 3주 동안 모아왔었던 과정들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번 경선 룰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룰을 갖다 대도 대표 그 후보가 될 것 같아는 보여요. 근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있었던 경선 룰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바꾸는 데 있어서 보통 당이 경선 룰을 바꿀 때는 그 후보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합니다. 네. 이건 그 과정이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이구나. 민주당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극일 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원에서 위에서 만드는 모든 세팅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 목적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 내용이니만큼 민주당 쪽에서 정리를 네.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습니다. 이 주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 룰에 대해서 비토하면서 불출마하겠다는 그런 후보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특수 상황이라 민주당에만 그 공격을 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